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력 충전 31쪽 워크북 문제들 풀어볼게요. 자, 자 11로 문제 가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방구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자 그랬어. 여기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방구가 이거죠. 방구의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자 그랬어. 부피를. 맞죠? 그러면 일단 뭐 답은 나왔어. 자, S가 아니죠. 자, 구의 부피는 뭐가 되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그럼 방구의 부피는 뭐겠어? 얘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2의 파이 r 세제곱이 된다 이 소리지. 이게 방구의 부피란 말이야. 어? 근데 얘를 뭘 구하라고 그랬어?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라고 그랬지? 구분구적법으로. 자, 그럼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볼게요. 자, 구분구적법으로 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보냐? 방구가 자, 요렇게 있다고 해봐. 방구 요렇게 있어. 요렇게 방구가 있어요. 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방구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다 R이야. 오케이? 네? 자,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바라봤어. 자, 요렇게 바라봤다 이 소리야. 요렇게. 네? 그럼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구분구적법이니까 얘를 이렇게 n등분을 했어. n등분을 하면 뭐가 나오니? 이렇게 원기둥이 나온데도 이 소리지.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R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럼 여기를 n등분한 걸 여기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잘려졌어. 오케이? 여기 직각이고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n분의 r이 된다 이 소리지. 맞죠? 네? n분의 r이야. 그런데 n분의 r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네? n분의 r 여기는 n분의 2r n분의 3r 이렇게 간다 이 소리지. 맞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버려? 반지름 r이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이 원기둥의 반지름일 거 아니야. 맞지?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되는 거고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 이 길이를 일반화를 좀 시켜보자고. 예? 봐봐. 왜 일반화를 시켜야 되냐면 여기 봐봐. 여기도 반지름 r이고 여기도 일반한 반지름 r인데 이 길이만 점점 변한다 이 소리잖아. 이 식을 일반화 시켜보면 자 여기 이 길이를 봐봐. 이때는 n분의 r이지만 여기 때는 어떻게 돼? n분의 2r이고 이때는 여기는 r 그대로고 여기는 n분의 3r인데 이때의 길이를 일반화 시켜도 되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n분의 kr이라고 생각해보자.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걸 일반화 시켜보자 이 소리야.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뭐다? 원기둥의 반지름이야. 원기둥의 반지름. 원기둥의 반지름이야.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 그럼 이 길이를 일반화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 길이는 항상 반지름 r로 똑같다 이 소리야. 반지름 r로 항상 똑같고 이 길이를 일반화 시키면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 이렇게 되니까 n분의 kr 이렇게 써보자 이 소리야. 샘말 이해 가니? 예. 그럼 원기둥의 이 반지름은 L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L제곱 더하기 n분의 kr의 제곱은 r제곱하고 똑같아져서 L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L은 지금 뭐가 되냐? 루트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얘를 R제곱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R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1 마이너스 n분의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맞지? 예? 이거를 R로 빼면 R 루트에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이해 가니? 이해 갔어?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원기둥의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원기둥의 밑넓이는 어떻게 될까? 파이 어떻게 돼? 에? 파이 r 제곱에 파이 r 제곱에 응?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n 제곱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렇지? 원기둥의 밑넓이가 이게 반지름이니까 파이의 얘의 제곱일 거 아니야. 얘의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이게 원기둥의 밑넓이라 이 소리죠. 맞지?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밑넓이 나왔고 높이는 각각의 원기둥의 높이가 다 n분의 r이겠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원기둥의 밑넓이 나왔고 각각의 높이는 n분의 r이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치? 여기까지 정리했죠? 여기까지 정리했을 거라 믿고 이제 끝났어요. 징글징글하네요. 자, 그럼 이제 부피들의 합을 구해보자. V에는 시그마, 자, 식을 먼저 써볼게. 원기둥의 밑넓이 파이 r 제곱에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제곱이고 높이는 n분의 r이지. 그러면 얘가 k는 1부터 어디까지 있겠어? k는 1부터 어디까지 있겠냐? n-1까지 있겠지. n까지 있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 자, 선생님이 그때 우리 원기둥 뭐야? 원뿔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내접해 있는 원기둥의 개수가 n개가 있을 수는 없지. n-1개 있는 거죠. n개가 있어버리면 이 높이하고 똑같아져 버려. 여기 높이 r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니까. n분의 nr 돼버리면 r이 돼버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떨어진다 이 소리야. 선생님 말 이해가니? 이해가? 그래서 얘를 정리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 m 파이 r 세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에 1-n 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k만 신경 쓰면 된다 이 소리지. 여기서 이 k만 신경 써줘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네?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 나도 이거 계산을 자 이거 봐보자. 얘는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냐? k제곱이니? n제곱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n세제곱분의 파이 r 세제곱에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된다 이주잖아. 맞지? 그럼 다시 n세제곱에 파이 r 세제곱에 자 얘는 상수 취급하니까 n자 n제곱에 n-1에 마이너스 6분의 k제곱이니까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이걸 계산한다 이 소리죠. 알겠니? 네? 알았습니까? 네? 이걸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치는 거냐? 리미트를 때린다 이 소리야. 리미트를 때리는 이유 알겠죠? 오차를 날리기 위해서 이게 구분구조법이잖아. 시그마에다가 리미트 때리는 거. 이거 계산하면 답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나온대요. 알았니? 네? 알았어?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1번 같은 문제를 서술형으로 쭉 내는 선생님이 있을까? 그건 아예 찍어줄 때나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가로놓기 문제를 내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가. 알았죠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서 리미트 때리면 그 게임 끝난 거지. 이 식 세우면 뭐 게임 끝난 거지. 맞지? 얘가? 자 원기둥의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 이거에서 원기둥의 부피들의 일반화 원기둥의 개수가 첫 번째부터 n-1까지 있다는 거야. 응? 이거 세워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렇지? 리미트를 때리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n에 관한 식이 나와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11번 문제 꼭 이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근각계수와 연계 4고
알파 베타는 지금 2네. 맞지? 자, 이때 얘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맞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근이 이렇게 있네. 그럼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었지. 여러분 거의 안 보는 데서 알파 베타의 몇 쪽이었냐? 선생님이 29쪽인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자, 해봐봐. 2차 방정식, 2차 식이 있고 얘의 근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에 세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줄이야.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에 절대값을 쳐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고 넓이가 되는 거고 절대값을 치면 넓이고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만 써주면 얘는 정적분의 값이야. 네? 정적분의 값이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봐봐. 얘의 두 군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얘의 값은 뭐가 똑같냐면 6분의 최고차항이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랑 똑같거든. 오케이? 이해가? 그럼 여기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니까 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될까? 어?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베타 알파랑 똑같다 이 소리지. 맞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뭐가 되냐? 16 마이너스 8이니까 8 된다 이 소리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루트 8이겠죠? 얘는 2 루트 1이라 이 소리지. 네? 루트 8을 여기다 직접넣어도 되고 얘는 6분의 루트 8의 세제곱이니까 맞니?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 뭐 잘못했니? A 절대값 그대로 했는데?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나? 뭔 잘못을 했지? 뭔 잘못을 했을까? 잘못을 한 게 뭘까요? 이거 답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6분의 8루트 8이니까 4, 3에 3분의 8루트 2 이게 답인데? 3분의 8루트 2 3분의 8루트 2가 답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요? 왜 답이 틀렸지? 이럴 때가 제일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맞네. 여기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네. 여기가 답이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루트 2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했네. 앞에서 설명 잘못했구나. 이거를 오랜만에 봐서 그랬나? 미안해. 선생님이 절대값 넓이에만 항상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자 봐봐.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의 dx 얘의 정적분의 값은 자, 여기가 이건데 아래 끝과 윗 끝이 근일 때는 6분의 최고차항의 마이너스의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에 세제곱이네. 마이너스 a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미안해. 에? 그럼 나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는 거 뭐 똑같고요. 여기 계산만 잘하면 되겠네. 그러면 맞죠? 마이너스 3분의 8루트 2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아이고 선생님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응? 이해 갔지?
근데 아무튼 12번 문제는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는 거야. 에? 에? 얘들아,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야. 자, 우리가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갔을 때 A에 선생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tx가 왜 6분의 마이너스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얘를 그냥 푸는 거야. 예? 얘를 그냥 전개를 해서 정적분을 해서 계산해서 쭉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왔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 결과만을 우리가 이용하자 이 소리지. 이 식에서 A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고 얘가 아래 것과 위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앞에서도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럼 선생님 29쪽에 기본 다지기 문제에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꼭 붙여주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13번 문제 가볼게.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틀려줘야 틀려서 고쳤잖아. 네? 인간미가 있는 거지. 미안해. 자, 3차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에 대하여 다음 중 함수 라지 fx가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갔을 때 ft의 dt가 단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상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봐봐. 자, 제일 먼저 여기 봐.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어. 그럼 양변을 미분하자. 그럼 라지 f 프라임 x가 지금 뭐가 똑같냐? 스몰 fx랑 똑같네. 그치? 그러면 자 봐보자. 3차 함수 fx가 있어. 지금 스몰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a의 f 프라임 x가 지금 뭐냐? 3x제곱 마이너스 12지. 얘가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봤어.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 이해 갑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이 문제는 라지 fx가 단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자 봐봐. 라지 fx의 도함수가 지금 스몰 fx잖아. 라지 fx의 도함수가 지금 스몰 fx란 말이야. 그럼 얘가 단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어? 이 도함수, 자, 도함수 라지 f 프라임 x의 도함수, 즉 스몰 fx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한 번만 바뀌어야 된대, 그죠? 한 번만 바뀌어야지 얘가 단 하나의 극값을 갖는 거지. 뭔 소리냐면 여기 봐봐라, 얘들아. 자, fx가 지금 3차잖아. 그럼 라지 fx는 뭐겠냐? 4차겠죠. 네? 4차란 말이야. 그치? 4차의 그래프인데 최고차항이 0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4차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단 하나의 극값을 갖는 경우는 얘가 아닌 이거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뭐였어? 얘의 도함수. 자, 라지 f 프라임. 자, 라지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였지. 맞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였냐? 이 경우는 뭐였어? 라지 f 프라임 x는 0에 근이 몇 개 있는 거냐? 근이 2개 있는 거였고 얘는 라지 f 프라임 x는 0에 근이 1개 있는 경우였잖아. 선생님 말 이해 가요? 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인데 얘의 근이 봐봐.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라 두 근을 이렇게 갖거나 두 근을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근을 가져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한 근을 가져야지만 이 라지 fx의 극값이 하나만 갖게 된다 이 소리잖아. 그 의미가 지금 뭐냐면 라지 f 프라임 x 지금 fx의 부호가 이렇게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 이 소리야. 부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쌤을 이해 가니?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봐봐.
자, 라지 이거에 봤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다 이 소리지. 쌤말 이해 갑니까? 즉 얘가 어떻게 해야 돼? f-2 곱하기 f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부호가 똑같던지 0이던지.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게 라지 f 프라임 x, 라지 fx의 도함수가 f 스몰 fx야.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알았니? 이거 생각을 잘 해보면 될 것 같아. 이해 갔어? 어.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얘가 이제 범위야. 상수 a 값이 될 수 없는가? 범위를 구하면 된다 이거지. f-2는 16 더하기 2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범위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선단은 여러분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선단은 2번밖에 없습니다. 4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4가 된다 이 소리야. 쌤말 이해 가니? 이해 가? 자 여기 31쪽의 문제들은 좀 세네.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차 함수 스몰 fx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나와서 양변을 미분했어요.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하고 똑같아. 근데 문제가 이 라지 fx가 단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라지 fx의 미분이 3차니까 라지 fx는 4차겠죠. 4차 중에 최고차항이 0보다 큰 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 소리야. 근데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뭐 여기는 극값이 3개 있고 극값이 하나 가지려면 이 그래프 형태가 돼야 된다 이 소리지. 4차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데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의 미분계수에 지금 라지 f 프라임 x는 0, 즉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니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가 이 경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잖아. 극값을 하나만 가질 때니까 즉 라지 f 프라임 x는 0, 즉 스몰 fx는 0이 근이 어떻게 돼야 돼? 에? 근이 여기서 이거는 두 개를 갖는 거였고 얘는 한 개를 갖는 거였잖아. 선생님 그래프의 개념 설명을 설명한 거 이해했으면 되게 쉬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미분한 fx가 지금 3차 형태인데 얘가 근을 어떻게 돼야 돼? 두 개만 갖든지 아니면 하나만 갖든지 두 개만 갖든지 아니면 하나만 갖든지 그 경우의 수를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 경우가 된다 이 소리야. 이거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 자, f-2하고 f2의 값, f-2하고 f2의 값이 다 부호가 똑같아서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등호 붙여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범위가 요렇게 나왔다 이 소리야. 그래서 A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고 16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선다에 걸리는 게 뭐다? 2번이 되는 거라 이 소리지. 이해 가요? 이해 가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라지 f 프라임 x, 스몰 fx가 다 부호가 단 하나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야.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돼. 부호가 이게 지금 라지 f 프라임 x인 거니까 얘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국값이 하나만 갖는 거니까. 그러면 이해 가요? 그래.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봐보자. 이제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문제네요.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문제. 자, 이건 선생님이 설명 정말 많이 했으니까. 1번 문제는 만약에 정타로 풀면 어떻게 돼?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랄로 바뀌고. 자, 여기 1이 아래 끝. A가 1 된다 이 소리지. 여기 B-A 자리가 좀 똑같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 가로 안에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를 3을 만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돼? 3분의 2를 곱해야 되는 거지. 3분의 2를 곱해야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B-A가 그럼 뭐 되는 거야? 3 되는 거고 A가 1을 넣어주면 B는 뭐가 되냐? 4. 위끝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얘들은 역할을 다 했지? n분의 k x로 바뀌고 x세제곱 n분의 1은 dx. 이해 갑니까? 3분의 2의 인티그레 1의 4까지 x세제곱의 dx. 이걸 계산해도 2분의 85가 나오고요. 응? 자, 이거 개념 설명 잘 들어야 돼. 응? 자, 이걸 그냥 바로 지지는 방법도 있었지.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를 0에서 1로 바뀌고
1 더하기 n분의 k x로 바뀌어서 3x의 세제곱에 n분의 2니까 2 앞으로 던지고 n분의 1은 dx. 얘가 이걸 계산해도 답이 2분의 85가 나온대요. 이해갑니까? 그죠? 자, 4번에 14번에 2번 문제 봐볼게. 14번에 2번은 쉬운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이걸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가 되냐? k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4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세제곱 이렇게 되는 대술이지. 맞죠? 여러분, 자, 리미트 시그마가 있으니까 급수야. 근데 지금 우리 단원이 미적분 원이니까 정적분과 급수라고 그랬지? 정적분과 급수를 문제를 풀 때는 n분의 k하고 n분의 1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k제곱, k세제곱이니까 k5제곱, k하고 k4제곱, k5제곱이 있지. 그럼 여기다 n분의 1씩, n분의 1씩을 주려면 여기 봐봐. 양변을 있잖아. n 7제곱분의 1로 똑같이 나눠보자 이 소리야. 똑같이 나누니까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기 봐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7제곱이야. 자, 제곱 n제곱 n세제곱을 나누면 어떻게 돼? n분의 k의 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세제곱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씩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줬단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분의 1하고 n 4제곱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n분의 k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분의 k의 4제곱 이렇게 되고 또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줬단 말이야. 됐니? 그리고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똑같이 있어. 얘 곱하기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리미트라는 건 여기에다도 분자 분모에 다 영향을 끼치니까 이거 영향 끼치면 어떻게? 리미트 시그마니까 선생님 빨리 푸는 방법으로 가볼게.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n분의 k는 x 제곱에 n분의 1은 dx지. 그 다음에 이거 봐보면 어떻게 돼?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랄 0에서 1로 바뀌고 n분의 k는 x 세제곱에 n분의 1은 dx지. 자, 분모 갑니다. 이렇게 하면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랄 0에서 1로 바뀌고 n분의 k는 x에 n분의 1은 dx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랄 0에서 1로 바뀌고 n분의 k는 x 4제곱에 n분의 1은 dx.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야. 네? 이거 되게 뭐 정석이나 개념원리나 다 있는 문제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산수만 해보세요. 산수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하고 이거 적분해서 계산하면 이게 답이 6분의 5가 나온답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가셨어요? 그지? 자, 그래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12번 문제 선생님이 공식을 좀 잘못 알아가지고 잠깐 헷갈려가지고 실수를 했고 여러분 13번 문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못할까봐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했어요. 13번 문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면 계속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에 이해가 있으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반구의 부피 구분구적법. 이번 시험에서 구분구적법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교육과정에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예? 알겠어? 여러분 뭐 교과서에서 보면 원, 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원뿔, 그 다음에 뭐 사각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구지? 반구지? 얘들아, 구의 부피를 적분하라고 그래도 반구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반구의 부피를 알면 구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어이구, 이번 페이지는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